경주시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폐수와 쓰레기 침출수가 제대로 정화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철저한 조사와 함께 처리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수도권발 집값 상승 바람이 포항까지 불어닥치면서 집값이 들썩이고 있어 선제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최근 포항시 북구 지역의 집값이 크게 올라 남구에 이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지나치게 과열된 집값은 실거주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시의회에서 나왔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4년 완공 예정인 포항시 북구 흥해읍의 한 아파트. 전매 제한이 없는 이 아파트 분양권은 올 들어 1,100여 차례나 거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평수에 따라 분양권 웃돈만 수천만 원에서 1억 원이 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특히 포항시 북구의 경우 올해 분양된 3개 아파트 단지 5,200여 세대 가운데 절반이 넘는 2,700건의 분양권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매매 거래 현황에 따르면 2018년 2,001건으로 크게 위축됐던 아파트 매매 건수는 지난해 7,400여 건으로 2년 만에 3.7배 급증했습니다. 급격한 부동산 상승세에 투자자들은 큰 돈을 벌어들이는 반면 인근 지역 주민들은 보상을 받아도 갈 곳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땅을 가지고 자기들은 폭리를 취하면서 그렇게 하려 하고 주민들은 그 원성을 그냥 무시하고 그냥 재개발을 한다는데 이게 진짜 너무 억울하고 그렇습니다. 김상민 의원은 시정 질문에서 현재 지역 비규제 지역 아파트로 자금이 몰리고 있지만 앞으로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면 실거주자들의 피해 등 지역사회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역민들은 주택 구입자금 대출과 세금 문제 등에서 상대적 불이익을 받게 된다며 포항시가 시장 과열을 진정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수요자들의 매집 마련 꿈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한 전단 조직을 구성하고 대책 마련 등의 노력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포항시는 실거래가 허위 신고 등 부동산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에 적극 나서는 한편 조정 대상 지역 지정을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자진신고 특검의 실적이 있어 행정처분 중에 있고 이와 더불어 중개사무소 특별지도 점검을 병행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열 현상을 보이는 부동산 광풍에 지역민들의 삶의 터전이 휘청이면서 적지 않은 피해가 우려됩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경상북도의회가 군의군의 대구시 편입안과 관련해 재투표를 실시한 결과 찬성이 과반을 넘었습니다. 오늘 열린 도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행정구역 관할 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안에 대해 무기명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찬성 36명, 반대 22명, 기권 1명이 나왔습니다. 도의회가 찬성 의견을 경상북도에 제출하면 경상북도는 도의회의 의견을 행정안전부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앞서 경북도의회는 지난 9월 군이 대구 편입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했지만 찬반이 팽팽해서 찬반이 아닌 의견 없음으로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매달 경주시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1,300여 톤의 폐수와 쓰레기 침출수가 제대로 정화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경주시 소각장은 2019년에도 폐수 불법 배출로 조업 정지를 당했는데 환경단체는 위탁 운영사에 대한 계약 해지와 사법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3년부터 경주 환경에너지가 위탁 운영 중인 경주시 소각장. 매일 130톤의 생활 쓰레기를 소각하고 있습니다. 소각장 운영 과정에서 청소수와 폐보일러 보충수, 정수 설비에서 나오는 찌꺼기 등 매달 1,200톤의 폐수가 발생하는데 규정된 폐수 처리 과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폐수 정화 처리 시설을 확인해 봤더니 오랫동안 가동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돼 있었고 위탁 운영사도 설비를 가동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할 때는 최소 4, 5년 정도 이상은 이렇게 꾸준하게 유지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 소각을 하기 전 쓰레기 더미를 한 곳에 모아두는데 이곳에서 고농도의 침출수가 매달 120톤씩 발생합니다. 그런데 침출수 저장소로 연결된 스크린 여과 장치가 막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위탁 운영사는 수리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는 경주시 소각장에서 장기간 폐수와 침출수가 불법 처리돼 왔고 무단 방류된 의혹도 있다며 환경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함께 위탁 운영사의 계약 해지 등 강력한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이 업체가 이 설비를 운영할 능력이 지금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수년째 설비들이 방치되고 있었고 또 현장이 진짜 지저분하게 관리가 되고 있었고. 경주시 소각장은 지난 2019년에도 폐수 불법 방류로 환경부에 적발돼 조업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주시는 폐수 발생량이 당초 설계에 비해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었고 외부로 유출되지도 않았지만 문제가 된 시설들에 대해서는 조속히 정상 운영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자체 개선 계획서를 받아서 그 시설에 대한 개선을 완료해서 정상 처리하도록 그래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시는 소각장 운영을 위해 위탁 운영사에 매년 6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주고 있는 만큼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포항에서 오늘 코로나19 확진자 3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포항시에 따르면 신규 확진자 가운데 2명은 어제 발생한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들이며 나머지 1명은 자가격리 중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편 어제 8명이 확진돼 집단 감염의 우려가 나왔던 경주의 한 요양병원에서는 오늘 추가 확진자가 1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를 줄이기 위해 광역지자체가 서로 힘을 모으는 초광역 협력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대통령과 전국 17개 시도지사가 함께하는 균형발전 보고회가 열렸는데요. 정부는 지역이 주도하는 초광역 협력이 국가 균형 발전의 핵심이라며 제도와 재정으로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한 균형 발전 성과와 초광역 협력 추진 전략 보고회가 세종시에서 열렸습니다. 정부 주도의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가운데 행정 단위를 뛰어넘는 초광역 협력이 새로운 균형 발전 모델로 제시됐습니다. 초광역 경제생활 권역을 형성하여 지역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오지 않고도 좋은 일터와 삶터에서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제도를 바꿔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초광역 발전 계획을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합니다. SOC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도 총사업비 500억, 국비 300억에서 총사업비 1000억, 국비 500억 원으로 기준을 높여 투자심사 면제나 신속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지역민들이 초광역 협력 효과를 체험할 수 있도록 광역교통망을 조성하고 지역 인재 정착을 위해 공유대학 모델도 수립한다는 방침입니다. 균형위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컨트롤 타워로서 협업과 소통을 촉진하여 초광역 협력이 지역 혁신 성장과 국가균형 발전을 획기적으로 진전시킬 수 있도록 본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초광역 협력은 부산과 울산, 경남이 경제권을 하나로 묶어 내년 초 첫 출범하는 특별지자체가 대표 사례로 꼽힙니다. 행정통합을 중장기 과제로 미루고 내년 하반기 특별지자체 출범을 추진하고 있는 대구 경북도 3대 전략을 밝히고 정부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중심으로 1시간 생활권 경제권을 완성하여 대구 경북을 동북아 경제물류 허브로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방 소멸 위기감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지역의 덩치를 키워 경쟁력을 키우려는 초광역 협력이 국가 균형 발전의 핵심 동력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어제 저녁 7시 30분쯤 울릉군 서면 남양리 인근 일주도로에서 200여 톤의 낙석이 도로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도로 일부가 파손됐고 피해 복구를 위해 12시간가량 도로가 통제됐습니다. 울릉군 관계자는 일주도로 인근이 급경사지라 낙석이 종종 발생한다며 낙석을 방지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영덕 강구항 인근에서 어선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어제 새벽 2시 35분쯤 강구항 동쪽 400m 지점 바다에서 선원 2명이 타고 있던 정치망 어선에 기관실 침수 사고가 발생해 해경이 어선을 항구로 예인했습니다. 또 지난 12일 오전 9시 43분쯤 강구면 오포삼리 항구에 정박 중이던 정치망 어선 한 척이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다시 비 소식이 있습니다. 이번 비는 토요일 오후까지 이어질 텐데요. 예상 강수량은 10에서 40mm입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선선한 바람이 불어대는 완연한 가을입니다. 쌀쌀했던 아침과 달리 볕이 내리쬐면서 한낮에는 덥기도 했는데요. 오늘 포항의 낮 최고 기온은 26.2도로 어제보다 4도 정도 높았습니다. 화창한 가을 날씨 즐길 새도 없이 다시 비 소식입니다. 내일 아침 울릉도와 독도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고요. 오후에는 경북 동해안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모레 오후까지 이어질 텐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10에서 40mm 정도입니다. 이어서 자세한 내일 날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5도에서 18도로 오늘과 비슷하게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영덕과 울진 21도, 포항과 경주 23도에 머물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내일 오후부터 바람이 강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17도, 독도 19도로 출발해 한낮 기온은 울릉도 18도, 독도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에 건강 잃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한데요. 내일과 모레 사이 비가 내린 뒤 급격하게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일요일 아침 포항의 기온은 5도로 추워지겠습니다. 따뜻한 외투 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북 지역의 2022년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사 임용시험 원서 접수 결과 경쟁률은 3.25대 1을 기록해 지난해보다 0.6포인트 높아졌습니다. 모집 분야별 일반 전형 경쟁률은 유치원이 44명 선발에 725명이 지원해 16.48대 1을 기록했으며 초등학교는 1.76대 1로 가장 낮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1차 필기시험은 11월 13일에 실시되고 1차 합격자는 12월 15일에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됩니다.